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인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저도 이제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지만 문득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가 싶네요. 지금이야 저도 회사 운영하며 사장님 소리도 듣고 덕분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지만 예전을 생각하면 저도 참 고생이 많았구나 싶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라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부모도 백도 없이 어떻게든 살아보려 아등바등 살던 저였죠. 물론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겠지만 그 시절 고생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렇게 못 나오고 보잘것없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모두 제 아내의 덕이었습니다. 바보 온달 같은 저를 사람 만들어준 게 바로 제 아내이니까요. 저 혼자였다면, 아니, 처음부터 제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예전의 고생들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은인처럼 생각하고 늘 감사해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고 누리는 만큼 저도 아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 제 아내에게 속상한 일이 생긴다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내를 지키려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고 그 후로는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다가 어머니마저 제가 겨우 17살일 때 앓으시던 고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애초에 연락하고 가까이 지내는 일가 친척도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의지하던 저였기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에 부모님의 사망까지 저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여유도 없었던 집안 형편이었기에 그 후로 저는 더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신 감사한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는 딸 수 있었지만 제 형편의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기에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저곳 불러주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공장도 다녀보고 판매일도 해보고 쉬지도 않고 일을 해온 덕분에 저는 별별 잔기술이 많아지게 되었죠.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문에 매진할 동안 저는 몸으로 부딪히며 인생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런 경험들 덕분에 저는 20대 중반에 드디어 바라던 대로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도 나름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탄탄하고 기반이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작지만 알차고 실속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회사의 창립자이신 사장님께서는 힘든 시절 많은 고생으로 어렵게 살아오셨던 분이시라 누구보다 제 고생을 알아주셨던 덕분에 제가 그런 곳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죠. 그런 사장님은 제게는 귀인 같은 분이셨습니다. 베풀고 노력하며 살아도 늘 뒤통수 맞기 쉬운 게 인생살이인지라 도움받을 곳 하나 없이 살았던 저였는데 그런 저를 믿어주신 유일한 분이 사장님이셨네요. 저는 고졸에 사무직 경험도 없는 부족한 제게 기회를 주신 사장님께 꼭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모르는 일을 배우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사장님께 잘 보여서 아부를 하겠다는 생각보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하지만 그때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은 전부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었기에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제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남들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늦은 시간까지 혼자 야근을 하다가 밤늦게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퇴근을 해서 집이 있는 동네까지 가고 보니 벌써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죠. 길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 옆 골목에서 웬 취객에 시달리는 아가씨를 보게 되었어요. 남자는 술에 많이 취했는지 여자에게 치근덕거리고 있었고 여자는 남자에게 손목이 붙잡혀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괴로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아는 사이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보여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둘이 아는 사이예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꾸 붙잡아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 좀 도와주세요. 어이, 아저씨. 그 손 놓고 그냥 갈 길 가세요. 여기 이분이 싫으시다잖아요. 너는 뭐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너, 이 여자 애인이라도 돼? 이 아가씨, 오늘 나랑 놀기로 했는데. 아이, 내가 쏜다니까. 얼른 가자니까 그래. 싫어요. 제발 놔주세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울먹이는 그 아가씨를 본 저는 인사불성인 취객을 힘으로 떼어놓으며 그 아가씨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그 아가씨를 제가 직접 택시까지 잡아 태워보내며 저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 아가씨는 고맙다며 살해라도 하겠다고 제 번호를 받아갔지만 솔직히 저는 연락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저 말고 누구라도 그랬을 텐데 그런 당연한 일로 무슨 살해까지 왔나 싶어서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도 그 일은 금세 기억에서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매일 일에 전념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보름 정도 지난 어느 날 잊고 있던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여보세요?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저번에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살해하겠다고 했는데. 아, 예, 기억납니다. 연락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정말 연락 주셨네요.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번호 적어둔 노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번호를 다시 기억해내느라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아가씨가 제가 적어준 번호를 잃어버렸다네요. 그때는 사람 찾기 쉬운 세상이 아니었던 탓에 그나마 몇 글자 기억나는 번호를 떠올리며 제 연락처를 찾겠다고 여러 곳에 전화를 했었답니다. 보름 동안 매일 여기저기 전화를 하며 저를 찾아다니다가 이제야 겨우 연락이 닿았던 거죠. 사실 저도 살해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했으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남을 도와줘도 돌아온 건 없구나 싶어서 꽤 마음이 쓰렸는데 그런 사연을 듣고 나니 괜히 감동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서 살해는 정말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아가씨는 저를 꼭 다시 만나서 감사를 전해야겠다며 저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을 하며 그 아가씨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죠. 덕분에 맛있는 밥도 얻어먹고 커피까지 마셨으니 됐다 싶었는데 저희의 만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서로 약속을 한 번씩 더 잡으면서 만나다 보니 저희가 어느새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진작부터 미연이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전부 다 인생이 많이 피었다 생각했지만 미연이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좋아해 주기나 할까 싶어서 저는 당연히 차일 거란 생각에 고백도 못하고 마음 졸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 혼자만의 마음은 아니었던 건지 미연이가 먼저 제게 마음을 보였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하는 연애가 처음이었던 탓에 저는 수줍기도 하고 서투른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애초에 좋아하는 여성에게 고백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뭘 그리 잘했겠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에 먼저 약속을 잡거나 리드하는 건 제가 아니라 미연이었어요. 먼저 고백을 해온 것처럼 늘 솔직하고 당당하던 미연이는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존경하던 사람이 저희 사장님이었고 그 두 번째가 미연이었네요. 저보다는 어리지만 훨씬 어른스럽고 깊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미연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아 결혼은 이르지만 제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꼭 미연이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제가 섣불리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장소에서 미연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 따님이 회사에 찾아오셨다며 사장님이 직원들께 인사를 시켜주시는데 그 자리에 미연이가 있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마주하게 된 서희는 서로를 보며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연이가 사장님 따님이었다는 걸 여태 몰랐던 저는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럴 줄 알았으면 만나는 동안 호구조사를 자세히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서로에게 너무 빠져서 다른 것은 알아볼 겨를도 없던 탓에 미연이는 제가 회사원인 줄만 알았고 저는 미연이가 평범한 줄만 알았습니다. 어차피 저야 고아로 자랐으니 집안 사정이야 물을 것도 없었고 저도 괜히 미리 알아봤자 걱정만 더 할 거라는 생각에 미연이의 집안 사정을 캐묻지 않았거든요. 한창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을 시기였기에 서로의 배경이나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미연이가 사장님의 따님이라니 그건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고백도 여자에게 떠넘겼던 모자란 놈이 제 형편을 비관하여 먼저 헤어지자고 한다는 건 더없이 비겁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연이만 괜찮다면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미연이 역시 그런 일로는 저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 집안에는 비밀로 하기로 하며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찾아뵙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생각했지만 매를 늦게 맞고 싶은 마음에 차일피일 때를 미루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며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이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들어보니까 아빠도 오빠를 많이 믿고 아끼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반대하진 않으실 거야. 처음엔 놀라셔도 결국 허락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 더 미루지 말고 이제 결혼하자. 두려운 마음은 태산 같았지만 그런 마음을 내비쳐서 미연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때리시면 때리시는 대로 욕하시면 욕하신 대로 버티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미연이네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신 사장님께서는 전에 없이 환한 모습으로 저를 대하셨죠. 자네, 여태 나를 속인 건가? 감히 내 뒤에서 나를 속이고 내 딸을 만나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저 미연이 정말 사랑하고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할 테니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내가 자네를 믿어줬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는데 나더러 또 자네를 믿으라고? 자네라면 믿을 수 있겠나? 자네가 내 딸이 탐이 나는 건지 내 회사가 탐이 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 성규 씨는 내가 아빠 딸인 것도 한참 뒤에 알았어.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었어. 우리 만나는 게 잘못이면 나를 혼내세요. 미연이가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그럴수록 사장님은 더욱 화만 내실 뿐이었습니다. 저도 험한 말을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한 반응에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죠. 평소 학벌로 직원들을 비교하지 않으시고 편견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어쩌면 저희 사이를 흔쾌히 허락하실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장님과 딸 가지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결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장님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며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고 저희는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도 사장님이 그 일로 저를 회사에서 자르진 않으셨기에 저는 어떻게든 사장님께 진심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회사나 돈 욕심 때문에 미연이를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미연이가 열심히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저희는 겨우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저를 두고 보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건지 저희 결혼에 일절 도움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제가 모은 돈을 탈탈 털어 18평 주공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 벌어서 결혼하고 싶다던 제가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모은 돈으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저야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지만 사실 아내에게는 무척 미안했습니다. 귀한 집 외동딸로 태어나서 평생 좋은 집에서 좋은 것만 누리던 아내가 좁고 낡은 주공 아파트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착한 아내는 한 번도 투정이나 불평 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누구보다 소탈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내야말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내의 부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놓으신 장인어른께서는 이후 제게 적극적으로 회사 일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배우겠다는 심정으로 시키시는 일은 뭐든 해내려 했죠. 장인어른께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서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 했지만 사실 그때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불경기에 세계 경제까지 안 좋아지면서 문을 닫는 회사들이 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역시 겨우 버티고 있었을 뿐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인 건 마찬가지였어요. 큰 회사들과 달리 작은 문제에도 휘청할 수 있는 영세 회사였기에 저는 회사를 위해서라도 바쁘게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 사정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오죽하면 장인어른께서 은행 대출로도 모자라 개인 사비까지 털어 회사 운영을 하셨으니 안 좋은 상황임은 확실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상황에 기껏 만들어 두었던 신제품이 전량 폐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들인 돈이 있는데 매출이 없으니 그 일로 회사 사정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고 결국 회사는 더 이상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충격을 받으신 장인어른은 평소 지병이셨던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면서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고 태어난 뒤로도 이전같이 지내지는 못하셨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고 아버님은 쓰러지고 그때 아내의 상태 역시 좋지 못했어요. 아내는 그런 장인어른을 간병하느라 친정에 가 있었고 저는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회사를 다시 살려보겠다며 백방으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평생을 바치시고 제가 꿈을 키운 곳이었으니까요. 얼마가 걸릴지 몰라도 저는 장인어른의 피와 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그 후 저는 장인어른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어받게 되었고 혼자 대신 장모님까지 모시며 제가 세 식구의 가장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깨에 짊어진 무게 때문이라도 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달린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숟가락으로 땅을 파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우물을 만들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빛이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한 끝에 저는 다시 장인어른의 회사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공장도 다시 돌리고 직원들도 데려오면서 상황이 나아져 갔어요. 그 과정에서 아내 역시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왔고 장인어른이 키우신 회사를 저희 부부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장인어른이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무사히 회사를 지켜낸 것으로 장인어른이 저를 조금이나마 인정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회사가 안정화되어 가면서 저희 부부도 조금 여유를 찾으며 아이도 가지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제 내조를 도왔고, 저는 그런 아내의 내조와 아이들의 재롱에 힘을 얻으며 성실한 가장 노릇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노력하고 달려가는 원동력이었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식구가 늘어날수록 저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도움과 노력들 끝에 값진 성과가 있었고, 덕분에 저는 어릴 적 꿈에 그리던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손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 아내와 함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접대를 해야 하는 분이 저희 회사의 해외 쪽 판로를 위해 꼭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장님이었는데, 마침 저희가 동년배다 보니 서로 편하게 부부 동반으로 자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쪽 사모님께서 저희 아내 얼굴을 알아보고는 먼저 말을 겁니다. 저희가 동년배이다 보니 아내들 역시 엇비슷한 나이일 줄 알았지만 설마 그런 곳에서 아내의 인연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반갑게 아는 체란 그 사모님은 아내 대학 시절 동창이었습니다. 어머, 너 미연이 아니니? 맞지, 미연이? 혜수? 그래, 나 혜수야, 김혜수.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우리 대학 졸업하고는 좀 못 봤으니까 벌써 10년도 더 됐겠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나니? 뭐야, 박 사장님, 사모님이랑 당신 아는 사이야? 대학 시절 동창이야. 이야, 정말 신기한 인연입니다. 어떻게 김 사장님 아내분이 저희 집사랑 동창인지. 세상 참 좁네요. 그럼 학교 다닐 때 둘이 많이 친했어? 그럼요, 엄청 친했지. 대학도 같이 다녔지만 사실 저희 인연이 꽤 깊거든요. 미연이가 나한텐 거의 은인이죠. 당신도 알지만 어릴 때 내가 어렵게 자랐잖아요.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그냥 대학 동창 사이보다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사모님의 어머니께서 저희 처갓집에서 파출부리를 해주셨답니다. 마침 두 자녀가 동갑이었고 오며 가며 보기도 했었다네요. 혼자 자식을 키우며 고생하시던 파출부의 사정을 하시던 장인어른이 그 사모님이 대학에 들어갈 적에 4년치 대학 등록금까지 도와주셨다죠. 덕분에 나는 미연이랑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우리 인연이 이어질 수 있었네요. 그땐 참 감사했는데 은혜를 갚을 길도 없이 세월이 흘렀네요. 아유, 그럼 우리가 김 사장님 댁에 신세를 진 셈이네. 이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해야겠는데요. 그래야죠. 나는 그 마음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걸? 그러니 이제는 당신 미연이네 좀 많이 도와주세요. 괜히 사업선 생각하느라 너무 재고 따지지 말고. 제가 또 이 사람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거든요. 이거 오늘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겠는데요. 그래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예상치 못한 인연에 얘기가 잘 풀리는 듯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사업 얘기도 뭐 길게 할 게 없었고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반가움을 나누고 있었죠. 그나저나 미연이, 너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니? 미연이 너도 결혼했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그동안 소식이 너무 없어서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나도 결혼하고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왜 그렇게 동창회에 한 번 안 나왔어? 그냥 살다 보니 바빠서. 애들도 키워야 하고 이래저래. 어머, 누군 애 안 키우니? 그러지 말고 이번엔 꼭 나와. 다들 너 궁금해해. 그래, 당신도 모임 나가고 그래. 사실 이 사람이 그동안 제일 돕느라 동 바깥 활동을 못했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느라 동창이 신경 쓸 틈도 없었나 봅니다. 제가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참 무심했네요. 그러게요. 김 사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아까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한마터면 미연이 못 알아볼 뻔했다니까요. 미연이 늙은 것 좀 보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예쁘고 곱던 애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러겠어요. 내 마음이 다 아프네 참. 그러게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너무 고생만 시켰나 보네요.
사실 저희끼리는 미연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미연이가 학교 다닐 적에 되게 유명했어서 저희 여대에서 미연이 모르는 애가 없었을 거예요. 집 잘 살지, 얼굴 이쁘지, 거기다가 공부까지 잘하니까 인기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주변 다른 학교 남학생들이 미연이 보겠다고 저희 학교 강의실까지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랬던 친구라 다들 미연이가 얼마나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갈지 궁금해했거든요. 우리는 네가 졸업하자마자 연락이 끊겨버려서 비밀리에 어디 재벌집에라도 시집간 줄 알았잖니. 근데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동창이 오랜만에 보기에는 제 아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나 아내가 어떻게든 회사 한번 살려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그러니 고생도 많았죠. 그럴수록 제가 더욱 아내를 신경 써야 했는데 저도 그동안 제가 참 무심했다 싶더군요. 아내에게 내조만 바랄 게 아니라 종종 나가서 기분 풀고 올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저는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일은 전부 아내에게 밀어버렸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챙기랴 장모님 챙기랴 거기다 제 뒷바라지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 앞에서 빛이 나 보였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나 때문에 그런 말까지 듣게 된 아내는 그래서인지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아내의 동창 모임을 떠밀게 되었죠. 당신 그동안 고생 참 많았잖아. 솔직히 오늘 아까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 당신 20대 시절에는 그렇게 예뻤는데 괜히 나 같은 놈한테 시집 와서 여태 고생만 하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 빛을 잃게 만들어서 미안해 여보.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거 한 번도 후회해본 적 없어. 지금도 내가 뭐 어때서? 당신은 이제 나 안 예뻐? 물론 당신은 언제나 예쁘지만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 미안해서. 내가 좀 더 잘난 남자였더라면 당신 더 편하게 해줬을 텐데. 내가 어디 잘난 집 자식이었으면 장인어른 회사도 그때 살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하필 사위고 남편이라는 놈이 가진 걸 없는 고아라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나는 그 생각만 하면 평생 죄스러운 마음이야. 그래놓고 당신이 그동안 친구를 만나는지 동창 모임에 나가는지 그런 것도 신경 못 썼네. 아무튼 나는 당신이 앞으로라도 나나 애들 신경 덜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그 정도 여력은 되잖아. 그런 저의 바람대로 아내는 그 후 여태 나가지 않던 동창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 사모님과도 자주 만나며 정말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느라 바빠졌죠. 그동안 다른 동창들끼리는 자주 모여 만남을 가졌었는지 아내는 한동안 여러 친구들을 만나느라 매우 바빠 보였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사교 활동에 꽤 피곤해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늘 바쁜 나만 챙기던 아내가 자기 일로 바쁜 게 좋았거든요. 조금 늦었어도 이제라도 아내가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아닌 정미연 본인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내가 몇 달 동안 바쁘다 보니 안타깝게도 저와 함께할 시간이 부쩍 줄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바빴지만 저도 해외 사업 문제니 뭐니 하며 매일 야근에 시달렸던 탓에 몇 달 사이 아내와 제가 단둘이 시간을 보낸 일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그날은 웬일로 일이 일찍 끝나게 되었어요. 투자 얘기를 나누던 박 사장님과도 얘기가 잘 풀려가고 있었고 반년간의 고생 끝에 이제 정말 막바지 마무리만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죠. 덕분에 오랜만에 여유가 생긴 저는 아내가 무척 보고 싶어졌어요. 그날 아내는 박 사장님 사모님 댁에서 열린 동창 모임에 참석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점심쯤 나갔으니 이제는 곧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퇴근하는 길에 아내를 직접 데리러 가기로 했죠. 미리 연락을 해봤지만 노느라 바쁜지 답이 없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는 박 사장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미 몇 번 초대받아 가본 적이 있었기에
제 아내가 거기 있는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방문도 그리 패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문을 열어주셨고 저는 무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던 제가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성규씨. 여기 웬일이에요? 지혜씨 안녕하세요. 저 미연이 데리러 왔죠. 이제 동창 모임 끝났나 봐요. 미연이 안에 있나요? 불쾌한 표정으로 서둘러 나가다가 저를 마주치고 놀라던 그 사람은 제 와이프와 가깝게 지내던 지혜씨였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유일하게 종종 연락하고 지내던 동창 친구라서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의 친구인 지혜씨가 제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동창 모임이요? 오늘 동창 모임이라서 여기서 다 모이는 거 아니었어요? 성규씨, 여기 사실 미연이 동창이 아니에요.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창회가 아니라니? 여기서 제가 길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연락처 좀 주실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빨리 나가세요. 예? 왜요? 지금은 묻지 마시고 빨리요. 저더러 다짜고짜 여기를 나가라는 말에 의문이 들었지만 재촉하는 얘기에 놀란 저는 지혜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히 명함 한 장을 건네주고 지혜씨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차해둔 차로 돌아가 아내가 나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힘없는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었던 저는 지혜씨가 시킨 대로 그날은 아내와 같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다시 만난 아내는 제가 아까 박 사장님의 댁에 갔다 왔던 것을 전혀 모른 채로 아까 전에 피곤하고 어두운 표정과는 달리 평소처럼 밝고 환한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문을 품은 채로 전전긍긍하던 저는 며칠 뒤 지혜씨에게서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죠. 이걸 제가 알리는 게 맞는지 지금도 고민스러운데 그렇다고 말을 안 하자니 또 죄를 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원래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규 씨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날 혜수네 집에서 동창 모임을 한 게 아니에요. 혜수 기집애가 부자님 사모들 모아놓고 술 파티를 한 건데 거기서 미연이한테 음식 해놔라 시키고 그 여자도 시종되게 시킨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꼴을 도저히 못 보겠어서 뛰쳐나온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 사장님 사모님은 미연이랑 친한 게 아니었어요? 친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 둘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어요. 아니 혜수 기집애가 미연이를 일방적으로 싫어하는 거지. 혜수걔가 미연이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혜수는 미연이를 자기 라이벌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걔가 미연이한테 될 수나 있어요? 미연이는 집도 잘 살고 예쁘고 착하고 성적까지 좋았는데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귀여운 짓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혜수 어머니가 미연이네 집에서 파출부리를 하는 걸 애들이 알아버렸죠. 그 후로는 미연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혜수가 무조건 미연이 싫어했어요. 정말 많이도 괴롭혔었죠. 친했었다는 그 여자의 말과 달리 두 사람은 한 번도 친했던 적이 없었답니다. 그 여자가 제 아내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전부터 많이 미워했었다는 겁니다. 자격지심 때문인 건지 대체 착한 제 아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남의 가방을 뒤져 물건들을 없애고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니고 사람을 괴롭게 했다더군요. 어쩐지 그 여자를 만나고 그리 반가운 기색이 아니었던 아내의 얼굴이 저는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모가 저희 장인어른께 도움을 받았기에 진심으로 제 아내를 돕고 싶어 하는 줄 알았더니 그동안 제 아내를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애가 어디서 남편 잘 만나서 이제는 자기 남편이 갑이라면서 성규 씨네 회사 일을 빌미로 미연이를 부려먹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어제 그 자리 나가서 알았지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미연이 말 들어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 그 집 가서 파출부처럼 일해주고 오기도 한다던데 친구인 제가 그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미연이는 남편한테 비밀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네요. 그래도 남편이 알 건 알아야죠. 아무리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럼 그날은 왜 저더러 돌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가서 미연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야죠. 그날은 장소가 헬스 집이기도 하고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바로 말을 못한 거죠. 괜히 그 집에서 난리 피웠다가 주거침입이니 뭐니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대신 제가 며칠 뒤에 헬스가 하는 또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때 가서 미연이 데리고 나오세요. 아마 그때도 그날처럼 미연이 데리고 나가서 자기 시종 들게 할 거예요. 지혜 씨 아니었으면 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를 뻔했네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헬스 걔가 너무 못됐다 싶어서 그렇죠. 그렇게 아내의 친구에게서 뒤늦게 진실을 듣게 된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에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친구를 만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줄 알았더니 그 집에 가서 파출부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차마 믿어지지 않더군요. 남들 앞에서 그런 수모를 겪고 있었으면서 나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던 아내를 생각하면 저는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 회사를 위해서 그런 일을 참아내야 했을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 사모를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지아 씨가 알려준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혜 씨가 알려준 방으로 들어가자 피부관리실의 VIP룸에서 여럿이 모여 관리를 받으면서 제 아내를 벌을 세우듯 그 옆에 세워두고 심부름을 시키고 있더군요. 미연아, 나 발 좀 주물러 볼래? 그 순간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여자의 시중을 들고 있던 제 아내의 모습을 보자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날아가 버렸습니다. 짝 소리가 나게 그 사모의 뺨을 때려버렸죠. 조용하던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제게 얻어받은 그 여자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거기서 뭐해? 얼른 나와! 여보. 어머 세상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때린 거야? 그래, 마음 같아서는 더 때려주고 싶은데 참는 줄 알아. 뭐? 당신 미쳤어? 동창 남편이라고 잘 봐주려고 했더니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신 계약 날려먹고 싶어? 그래서 그딴 계약 때문에 사람을 이 고생 시켜? 그래, 계약이고 뭐가 없던 일로 해. 여보, 당신 정말 왜 그래? 나는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내가 언제 당신더러 이런 일 하래?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면 나는 계약이고 뭐고 필요 없어. 저는 끝까지 계약을 걱정하는 아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제 뒤통수로 고소를 하겠다며 욕을 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깟 고소 따위는 무섭지 않았네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와중에도 제 걱정이 우선인 건지 자기는 두고 회사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괜찮다니까. 내가 뭐가 중요해? 우리 회사가 중요하지. 내가 이러면 계약해주겠다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당신은 회사 일 때문에 더한 고생도 하잖아. 근데 내가 이 정도 수모 당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돼. 나는 당신이 그런 걸 못 봐. 끝까지 가족들 걱정만 하는 아내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자존심 구길 일 없이 곱게만 살던 사람이 왜 이렇게나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순간 저는 무능력한 제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났더라면 이 사람을 고생시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미연아, 나는 회사가 잘못되는 것보다 네가 잘못되는 게 더 걱정되고 무서워.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네가 왜 그 여자한테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 괴롭히던 여자를 벌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숙이고 굽혀야겠느냐고. 회사 일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
그렇게 해서 얻어야 할 도움이라면 저는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회사 일에 진심이라고 하지만 제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회사를 키우고 싶진 않았네요. 결국 그 일로 코앞에 두었던 계약은 파기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사정은 힘들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될 거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만해졌다 싶어서 좀 편하게 살아보려 했던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열정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다시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사의 위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 생각했죠. 그 결과 저는 더욱 성공할 수 있었고 덕분에 더 이상 제 아내가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거나 기죽어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우연히 박 사장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몇 년 전보다 나아진 저희 집 사정과 달리 그 집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더군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 사장이 회사 비리 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답니다. 그 일로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박 사장과 그 여자가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걸 듣게 되었죠. 기고만장하던 그 여자가 알아서 파국을 맞게 되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말로를 보니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 아닐까 싶더군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또 한번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덕분에 돈독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른 무엇보다 가족을 아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